요즘에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자산 관리와 자산 승계에 대한 관심이 무척 많다고 하죠. 코로나와 불경기로 인한 심리가 높아진 것일까요? 요즘에 부쩍 부동산 등에 대하여 상속 증여 상담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상속세, 증여세 등에 대하여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즘 핫하게 뜨고 계시는 포도나무 세무사 김동현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도나무 세무사 김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상속세, 증여세 등으로 고민하고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다면서요? 네, 많습니다. 이는 1인 가구의 증가와 개인주의의 문화의 확산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심리가 변했다고 볼 수 있죠.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증여하자니 세금이 만만치가 않고 나중에 길어질 수도 있는 노후도 걱정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세금도 문제지만 증여 후에 자녀들이 나몰라라 할지도 모르니 이참에 효도계약서를 작성해 볼까 하는 고민 중인 고객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네. 김길동 씨는 슬아의 자녀가 아들 둘, 딸 한 명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김 씨는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자산이 상가, 아파트, 그리고 시골에 있는 작은 토지가 있습니다. 김 씨는 평소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상가는 큰아들에게, 아파트는 작은아들에게, 시골에 있는 토지는 딸에게 주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하지만 믿었지 않았죠. 왜냐하면 자신이 죽고 나서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각자 증여해 주면 되지 않나요? 아까 예를 든 것처럼 큰아들에게는 상가를, 아파트는 작은아들에게, 딸에게는 시골에 있는 토지를 증여하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증여세가 문제입니다. 상가, 아파트, 토지 각각 5억 원이라 가정하면 각각의 자녀에게 증여세가 7천만 원씩 부과가 됩니다. 이는 만만치 않습니다. 또한 거기에 취득세까지 합하면 1억 원 가까이 납부해야 된다는 거죠. 법무사님, 네. 제가 알기로는 유언 내용 신탁 등기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요즘 핫하게 떠오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취득세가 거의 없고 증여의 단점도 보완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탁이라는 제도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시가 5억 상당의 상가를 큰아들에게 물려주는 경우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증여를 해 준다면 큰아들에게 취득세 4%인 2천만 원, 증여세 7천만 원으로 이를 합하면 1억 원 가까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언대용 신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법무사 수수료를 제외하면 한돈 7,200 원의 세금으로 자녀에게 상가를 물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건데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유언 내용 신탁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나요? 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좋은 제도이면 모든 사람이 이용하실 텐데 알려지지 않는 걸로 봐서 못 믿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홍보가 덜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탁 제도는 최근에 생긴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신탁의 시초는 고려 공민왕 서기 1350 년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탁이라는 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권세 있는 궁방에게 토지를 이전해 주고 자신은 토지 관리인으로 임명받아 수익을 얻으면서 약간의 세금만 납부하면 되었습니다. 궁방의 토지 관리인의 지위는 타인에게 양도나 자식에게 상속할 수도 있었습니다. 고려 시대부터면 되게 네. 오래된 제도인데요. 그럼 외국에도 이러한 제도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외국의 유명 인사들도 이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월트 디즈니사는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회사로 월트 디즈니가 세운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 그는 아내에게 자신의 재산의 45%를 나머지 10%는
자신의 친척들에게 또 나머지 45%는 자선단체로 지정해 물려줬습니다. 이때 활용한 제도가 신탁제도입니다. 또 엘비스 프레슬리, 마이클 잭슨 등도 사망하기 전에 신탁이라는 제도를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신탁 계약을 통해 엄청난 재산을 물려주었지만 상속 재산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군요. 신탁계약서가 효도계약의 역할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효도계약이란 미리 지정된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효도를 하는지 지켜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효도계약과 비슷한 신탁 등기 후에 부모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신탁 등기의 장점이 이것입니다. 신탁 등기 후 부모가 사망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도 지정된 사람에게 재산이 이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제도인데요. 그렇다면 유용대용 신탁의 또 다른 장점이 있을까요? 네. 신탁 당시에 증여세가 거의 없다는 점 외에 효도계약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효도계약이란 부모가 원하는 부양 의무 내용을 정하고 재산 목록을 정하면 되잖아요. 자녀가 이러한 조건을 지키지 못한다면 부모가 재산을 되돌려 받아야 하지만 자식의 동의 또는 소송을 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신탁 등기는 물려준 재산을 돌려받기 위해 자식의 동의 없이 간단한 방법으로 되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이처럼 이 제도는 증여세를 내지 않으면서 증여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10분 활용해 볼 것을 적극 추천해 봅니다. 세금 부담은 줄이고 부양은 당당하게 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것이 있을까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정말 오래되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 제도가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는데 이 제도가 많이 알려지고 많은 사람이 이용한다면 좋을 리가 없겠죠. 결국 아는 사람만 은밀하게 이용하는 제도이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해 절세하고 절세한 돈으로 국가 대신 스스로 노후를 돌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더 좋은 제도가 또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포도나무 법무사 이병은 포도나무 세무사 김동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